안녕하세요. 한국 IT헬프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책을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숙제할 때 짜증을 낸다면 혹시 ADHD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ADHD가 아니라 바로 눈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저희 한국 아이테라피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 아이테라피센터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5학년이면 이제 고학년인데 이 친구는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단어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5학년인데 2학년 수준의 단어를 모른다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집중을 전혀 못하고요. 숙제를 하려고 하면 5분도 못 앉아있고 금방 일어납니다. 책을 읽으라고 하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라고 책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너무 걱정이 되셔서 혹시 ADHD가 아닐까 싶어서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ADHD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더 혼란스러우셨습니다. ADHD도 아닌데 그럼 대체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공부가 안 되는 걸까? 정말 머리가 나쁜 걸까? 그냥 게으른 걸까? 그런데 나중에 저희 센터에 오셔서 시기능 검사를 받아보니까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시가 있었고 그래서 복시 증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글자가 두 개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고 해도 어떤 글자를 읽어야 할지 헷갈리고 엄청 피곤하고 당연히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5학년인데 2학년 수준의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눈 때문에 제대로 읽지를 못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책을 읽을 때 우리 눈은 글자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보면서 움직입니다. 마치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 눈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순서대로 잘 읽습니다. 하지만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어떨까요? 나는을 보다가 갑자기 간다로 건너뛰기도 하고 학교에를 두 번 읽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어느 줄을 읽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로 책을 읽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책 읽기가 너무 힘들고 싫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시와 복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시가 무엇일까요? 사시는 쉽게 말해서 두 눈이 같은 곳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쪽 눈은 앞을 보는데 다른 쪽 눈은 옆을 보거나 위를 보는 겁니다. 그럼 복시는 무엇일까요? 복시는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연필 하나를 보는데 두 개로 보이는 거죠. 왜 이럴까요? 바로 두 눈이 각각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을 읽는데 글자가 두 개씩 보인다면 학교라는 글자를 보는데 학교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글자를 읽어야 할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읽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글자가 두 개로 보이면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학년 친구도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혹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눈 때문에 글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획보기입니다. 획보기는 우리 눈이 한 글자에서 다음 글자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이 획보기가 제대로 안 되면 글을 읽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획보기 능력이 약한 아이들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책을 읽을 때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만으로는 다음 글자를 찾기가 어려워서입니다. 또 책을 보다가 자주 줄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줄을 읽고 있었는지 까먹는 거죠. 그리고 책을 조금만 읽어도 눈이 금방 피곤해집니다. 눈이 엄청 힘들게 일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5학년 친구가 책 읽으라고 하면 피곤해요 라고 했던 것도 정말로 눈이 너무 피곤했던 겁니다. 꾀를 부린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난독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독증은 글을 읽는 게 특별히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난독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난독증은 뇌의 언어 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고요. 어떤 난독증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시기능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이걸 시지각적 난독증이라고 부릅니다. 시지각적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검사입니다. 아이가 왜 글 읽기를 힘들어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희 한국 아이테라피 센터에서는 안구 운동 검사를 통해 아이의 눈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획보기 능력은 어떤지, 두 눈이 협응해서 움직이는지, 복시는 없는지 등을 자세히 검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시기능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기능 훈련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눈의 근육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듯이 눈도 훈련을 통해 더 강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5학년 친구도 저희 센터에서 시기능 훈련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훈련하고 나니까 글자가 하나로 보이기 시작했고 책을 읽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어도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수업 시간도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부모님이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기능 문제는 나이가 어릴수록 개선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뇌와 눈이 아직 발달하고 있어서 훈련을 통해 빠르게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책 읽기를 힘들어 한다면 무작정 게으르다, 집중력이 없다 그렇게 혼내지 마시고 한번 시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라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단지 눈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글자를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적절한 검사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는데도 약물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면 혹은 ADHD는 아니라고 하는데 집중력 문제가 계속된다면 시기능 문제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로 편하게 연락 주시거나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국 아이테라피 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